다행입니다. 참 어쨌건 이렇게 참 시민들이 편안하게 쉬어야 될 토요일에 이렇게 많은 집회를 해서 시내가 전체가 다 지금 마비되고 하는 참 이 일, 제가 뭐 조금 이따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오로지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나와서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박상수 변호사가 저희 이제 같이 함께 했는데 박 변호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서정욱 변호사가 이 이봉규 TV에 나가서 나중에 방송이 끝난 다음에 뭐 이 한동훈 찍을 바에야 이재명 찍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꽤 논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상수 변호사가 작정을 했어요. 원래 토요일 날 이제 금요일 날 박상수 변호사하고 이제 서정욱 변호사가 나오는 날인데 이 박상수 변호사가 방송 중에 꼭 한번 물어보겠다고 이 서정욱 변호사한테 진짜 이재명 찍겠냐고 물어보겠다고 그러다가 또 방송에서 그러면 또 뭐라고 할 것 같아서 방송 끝나고 물어봤답니다. 정말 이 한동훈 대표 안 찍고 이재명 대표 찍겠느냐 물어봤더니 그 대답을 했다는데 이게 이제 박상수 변호사가 조금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이제 이렇게 올렸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이재명과 한동훈이 남으면 한동훈을 선택한답니다. 오늘 방송에서 말할 기회가 없어서 페북에 남깁니다라고 저런 글을 남겼습니다. 참 근데 코미디 같은 일이네요. 별 의미 없어요. 네, 의미 없으니까 굳이 또 뭐 박상수 변호사가 저렇게까지 뭐 재밌자고 하는 일이죠 뭐. 참 기가 막힙니다. 참 이게 뭐 참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요즘 좀 이게 자꾸 말 실수가 많아서 여러 가지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저께 이 국회 법사위에서 말이죠. 정청래가 여러분들 이제 검찰이나 감사원을 가면 특활비하고 특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기존의 어떤 경비 말고 어떤 특별한 수사를 할 때 경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마약 수사할 때 사실은 영수증 이거 뭔가 또 수사하기 위해서는 뭔가 또 공작도 해야 되고 그렇죠. 뭐 이런 돈이 들어가는데 검찰은 이 특활비가 8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특경비가 506억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특활비가 15억 되고 특경비가 한 4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거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역시 범죄당답다. 범죄를 저질러서 전과 있는 사람이 꽤 많은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역시 범죄당이 맞다. 이렇게 깎는 걸 보면 누가 범죄를 조장하고 수사를 못하게 하는지 아무리 그렇지만 아무리 검찰이 자기들 이재명 대표 수사했다고 그러지만 정말 마약 사범, 조직폭력배, 진짜 흉악범들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이걸 잡아야 되는 검찰의 수사 비용을 이렇게 영원으로 깎아버렸습니다. 그게요. 왜 근데 뭐 그 수사라는 게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밀행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비밀할 때 밀자, 뭐 오고 간다 행자. 네. 밀행성을 그 기본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뭐 이렇게 내사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조용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 내가 뭐 수사 받는다 하면 이거 저거 이 가드 세우고 여러 가지 자기 뭐 증거 인멸할 거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게 살기번이 가고 뭐 정보 파악할 거 다 파악하고 그래서 그 밀행성이라는 게 수사 단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그 밀행성 그런 내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로 그 공식적으로 비용 지출이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또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걸 못하게 한다는 네. 거니까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네. 근데 왜 검찰만 빵원으로 깎았대요? 감사원도 깎았습니다. 감사원. 그 자기들 미운 데만 깎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정말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범죄입니다. 이게 자체가 범죄예요. 왜냐하면 이 돈은요. 무슨 검사들 주머니 채워주라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안전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 예산으로 여러분들 낸 세금으로 그런 수사를 좀 해라라고 해서 주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걸 깎아버린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국회가 정말 국민을 상대로 해서 범죄를 조장하고 범죄를 정말 못 잡게 하는 저는 폭거라고 봅니다. 정말 이런 짓거리를
본인들이 다수당이라 한다는 게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게 뭔지 저는 그게 분명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정말 그들은 범죄를 조장하고 범죄인들을 보호하는 그런 정당이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아니라 범죄당이 되겠다는, 제가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수사를 해야 될 이런 비용들을 다 깎아버리면 그러면 범죄인들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못 잡잖아요. 예, 못 잡죠. 그거를 지금 민주당이 조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요. 이게 이제 경찰 수사는 이제 작은 단위의 범죄고, 물론 이제 그 경찰이 기소하면 이제 뭐 검찰에서 또 하는 경우도 2차 수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이제 경찰과 검찰의 그 역할 분담이 네. 좀 거악 척결이라든가 지능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검찰에서 담당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지금 뭐 그때 뭐 검경 수사권 조정해가지고 몇 가지만 수사 개시권이 있고 그렇지만 하여간 1차 수사하고 넘기면 또 이제 부족한 거 있으면 검찰에서 그런 걸 하는데 이런 거악 수자 돈 많고 백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조사할 때는 정말이지 아주 조용하게 다가가고 그 기본적인 정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좀 주변 어떤 인간관계라든가 등등등등 파악할 수 있는 거 다 파악하고 그래서 이게 건이 될 만하다 하면 정식으로 입건을 하고 네. 입건한 후에 이제 정식 수사를 하게 되고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아니 우리가 지금 간첩 잡는데도 왜 경찰로는 안 되고 국정원처럼 몇십 년 그 분야에 종사하고 거기에 뼈가 굵은 사람이 해야지만 간첩을 제대로 잡을 수 있다. 그 얘기 한 거랑 저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어떤 뭐 마피아라든가 이런 또 그 아주 거악 집단을 다루는데 이런 것 없이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은 혹시 마포 갑이 을인가요? 그 지역이? 누구요? 정청래 지역이? 을이죠, 을. 네. 마포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이거 정청래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응징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마포을 주민들은 그러면 범죄로부터 보호 안 받아도 된다는 건가요? 저는 그거 한번 정말 정청래한테 묻고 싶어요. 아마 앞으로 민주당의 조폭들이나 이 마약 사범들 입당 러시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를 보호해주는 정당은 민주당이다. 조폭들과 이 마약 사범들 이런 범죄자들을 옹호해주는 정당 바로 민주당이다. 이런 이야기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예. 자, 어쨌건 이거는 이제 앞으로 뭐 이제 예결위 전체 회의에 올라가겠지만 아무리 자기 당 대표의 검찰의 수사를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검찰이 그런 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 그러네요. 국가의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이 행태를 우리가 과연 지켜봐야 될지 정말 좀 분통이 터져서 제가 이런 말씀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참 억울합니다. 이게 의석수가 적으니까 이런 이 범죄도 막지도 못하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참 이게 한편으로 원통스럽고 이런 것들을 빨리 우리가 교정을 해야 되겠다. 빨리 힘을 뭉쳐야 되겠다. 힘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거듭거듭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국민들이 결국은 피해를 봅니다. 자, 북한이요. 이 GPS 교란을 지금 감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박하고 민항기에서 장애가 발생을 했는데, 여러분 아마 GPS라 그러면 여러분들 핸드폰 그다음에 이제 다 GPS로 우리가 내비 다 GPS로 되잖아요. 북한이 GPS 지금 교란 작전을 펼쳐서 우리 배라든지 이런, 예를 들어서 GPS 교란이 나면 북한 해역에 들어가는데 북한 해역이 아닌 걸로 나와요. 그렇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뭔가 교란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북한이 저강도 지금 이 작전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북한의 어떤 이런 도발에 대해서 반드시 또 응징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우리가 이 규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규탄해야 네. 되는 거죠. 근데요. 예. 당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죠? 예, 바로 국회입니다. 자, 자, 국회요. 외통위가 이 규탄하는 공동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서 결의안을 내놨는데, 나경원 의원하고 김건 의원 함께 냈고요. 민주당은 김영배가 이제 발의를 했는데, 문제는 민주당 김영배가 낸 이 결의안에 보면 여기에 보면 그게 있어요.
이 오히려 한국 정부를 규탄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규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및 군파병에 대한 우려, 이거를 담았대요. 그러니까요. 아니, 우크라이나 전에 투입된 북한군을 규탄하는데 북한이 보내는 이 우리가 대북 전단 살포 규제하는 이걸 규탄하는 걸 담았다는 그 거잖아요. 무슨 상관이 있다고 네? 그러죠? 아 그리고 저 그 사성장군 출신 누구예요? 김병주. 네. 그 재선 의원. 그 사람은 그때 그 국방에서 그 얘기도 했어요. 작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인가 네. 어디 방문 중에 우크라이나 그 깜짝 방문하지 담당했죠.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극받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거다. 윤석열 때문에 윤석열이 그때 우크라이나 기습 방문해가지고 러시아를 자극했고 그래서 러시아가 북한하고 이렇게 접근해 오고 뭐 하면서 북한이 그래서 러시아에 파병을 네. 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원인은 윤석열에게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해. 사성장군 출신이. 네. 예. 참 이런 작자가 사성장군을 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죠. 네, 예. 이런 자에게 우리나라 안보를 맡겼다는 거 자체가 정말 기가 막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좀 본격적인 토론을 해봐야 될 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아마 대통령실이 지금 급속히 조금의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던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제 속속들이 이제 아마 실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 대표의 어떤 그동안의 지적들, 더군다나 지금 지지율이 17%까지 지금 내려가다 보니까요.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 함께 지금 여기 벌어지고 있는 장외 집회, 요 상황들, 그리고 명태균 지금 오늘 또